안녕하세요. TVN 스포츠 복싱 캐스터 아나운서 조진성입니다. 네, 오늘은요. 복싱이 길거리 싸움에서 왜 강력한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싱이 길거리 싸움에서 왜 강력한지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여러분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복싱이 길거리 싸움에서 강력하고 위험한 이유, 바로 상대보다 내가 펀치 스피드가 2배가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2배 더 빨라요. 왜 그런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나쁜 친구들 때릴 때 어떻게 때리나요? 대부분 이렇게 때리죠. 너희 녀석! 이렇게 때립니다. 이런 느낌. 어떻게 때리냐면 뒤로 뺐다가 때리죠. 그리고 곡선 공격입니다. 뺐다가 때려요, 이렇게. 근데 복서들은 어떻게 때리냐면요. 복서들은 뺐다가 때리지 않고요. 그대로 가요. 그대로 가요. 뺐다 때리는 게 없어요. 일반인들은 뺐다가 치는 하나, 둘, 하나, 둘 이런 박자라면 복서는 하나, 둘 이런 박자예요. 다시 보실까요? 하나, 둘, 하나, 둘. 자, 그러면 실제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요. 너희 녀석 빡 맞는 거예요. 녀석 빡 맞는 거예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쵸? 일반인들, 특히 복싱을 배우지 않은 분들이라면 복서를 만났을 때 내가 2배가 느린 거예요. 펀치로 상대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싱이 길거리 싸움에서 강한 겁니다. 네, 잘 보셨죠? 자, 복싱이 길거리 싸움에서 강력한 이유 두 번째, 바로 체급을 무시한다라는 점입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직접 보여드릴게요. 자, 복싱은요, 체급을 무시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가벼운 사람이라도 복싱을 배우면, 펀치를 치는 방법을 배우면요, 체중을 실어서 때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일반 길거리 싸움이라면, 맨주먹인 길거리 싸움이라면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여기 이렇게 한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자, 펀치를 때립니다. 아무리 가벼운 펀치라도, 아무리 가벼운 잽이라도 만약에 여기에 맞았다고 보세요. 여기에 맞습니다. 그러면 안화 골절이 생길 수가 있고요. 만약에 맞을 때 잘못해서 뭐 이런 데 맞거나 아니면 손가락 같은 데로 맞았다. 그러면 눈 찔리면, 눈 안 보이면 전투력은 반 이하로 그냥 급감하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이쪽 광대를 맞았다. 그러면 광대뼈 함몰이 될 수가 있고요. 코를 맞았다. 코를 맞으면 코가 주저앉으면서 코피가 납니다. 코피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코로 호흡을 하기가 어려워지겠죠. 그럼 입을 벌려서 호흡을 하게 되고, 입을 벌려서 호흡을 하게 되면 금방 지치게 됩니다. 그쵸? 자, 그리고 입입니다. 입. 네. 입을 맞추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여러분, 옥수수 털린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네. 제가 이걸 보여드릴까 말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한번 보여드려야겠습니다. 좀 카메라 좀 가까이 와보실까요? 제 입을 찍어볼게요. 자, 보시면 윗니입니다. 윗니를 보시면 여기에 이쪽이 이제 하얗게 보이는 거 있죠. 여기. 이게 잇몸에 비친 제 치아 뿌리입니다. 밑에도 볼게요. 여기다 보시면 여기에 치아 흐리가 보이죠. 잇몸에 비칠 정도로 굉장히 약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잇몸에 박혀있는 치아가 굉장히 강할 것 같은데 잇몸에 치아 뿌리가 비칠 정도로 굉장히 약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의 파워로만 맞아도 치아가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옥수수가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싱 선수들이 마우스피스를 끼고 이렇게 경기에 임하는 겁니다. 자, 윗니는 위에를 때리면 윗니가 갈 거고요. 아랫니를 때리면 아랫니가 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 턱을 때리면 어떻게 돼요? 이 턱을 때리면, 여기를 때리면 여기가 울리면서 어지러워지죠? 예. 그래서 이제 복싱 경기 때 턱을 맞으면 KO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턱을 제대로 맞는 것보다 턱을 살짝 스치듯 맞으면서 머리가 흔들리면서 뇌가 흔들려서 다운을 당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죠. 자, 그럼 보세요. 이 얼굴에 눈을 맞아도 치명타. 광대뼈 맞으면 광대뼈 함몰, 코를 맞으면 코뼈가 주저앉으면서 코피가 나고,
윗니를 맞으면 윗니가 나가고요. 아랫니를 맞으면 아랫니, 강냉이가 나가고요. 턱을 맞으면 다운을 당하거나 기절을 하거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앞에만 그런가요? 옆에 환자놀이를 맞으면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맞을 수가 있고요. 만약에 목을 맞았다. 목을 맞아도 이굴 때 맞으면 너무나 아프죠. 예. 제가 좀 강하게 때렸나요? 강하게 때리지 않았습니다. 아주 가볍게 때렸는데 엄청 큰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사람도 무거운 사람을 충분히 쓰러뜨릴 수 있고 충분히 전투 불능 상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게 바로 복싱이에요. 네, 길거리 싸움에서 복싱이 강력한 이유 세 번째, 바로 가드를 하기 힘들다는 점입니다. 왜 그럴까요? 맨주먹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번 복싱 가드 자세를 한번 잡아볼게요. 뭐 여러 가지 자세가 있는데 이렇게 한다거나 이렇게 한다거나 이런 자세입니다. 근데 글러브를 꼈을 때는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글러브는요, TVN 스포츠 복싱 해설위원 황현철 해설위원님께서 저에게 선물로 주신 글러브입니다. 헤비히터. 헤비히터. 이 헤비히터는 파이트허브에서 파는 브랜드인데요. 여러분은 파이트허브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글러브는요 10온스예요. 10온스면 그렇게 큰 글러브는 아닙니다. 큰 글러브는 한 16온스짜리도 있고요. 굉장히 두껍죠. 그런 두꺼운 글러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번 보세요.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아까랑 똑같이. 자, 이렇게 올렸습니다. 가려지죠, 이미? 이렇게 올렸습니다. 여기도 많이 가려지죠. 맨주먹일 때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글러브를 꼈을 때는 대충 가드를 해도 가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맨주먹일 때는 빈 곳이 많아요. 자, 이렇게 가드를 하면 맨주먹 여기 충분히 들어올 수 있죠? 이렇게 가드하면 이쪽으로 충분히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맨주먹으로 했을 때는 상대방의 가드를 뚫기가 쉽고요. 반대로 상대방의 맨주먹을 막기가 힘든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요, 이 글러브를 꼈을 때 주먹 스피드, 펀치 스피드가 확연히 느려집니다. 이 글러브가요 은근히 무거워서요, 이 글러브를 끼운 상태로 펀치를 치면 느려요. 근데 맨주먹이다. 여러분, 혹시 파퀴아오 선수의 섀도우 복싱 보셨습니까? 섀도우 복싱 보면 주먹이 안 보여요. 그냥 하면서 그냥 팔을 열심히 움직이는데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 정도로 복서들의 펀치는 맨주먹일 때 굉장히 빠릅니다. 가드도 어려운데 펀치는 더 빨라졌습니다. 그러면 이기기가 쉽지 않겠죠. 복싱이 길거리 싸움에서 강력한 이유 네 번째, 바로 싸움의 시작을 사정권 안에서 한다는 겁니다. 싸우는데 야, 죽을래? 이러고 싸우는 사람들 별로 없죠. 대부분 이렇게 가죠.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거의 이 정도 가까운 데서 막 이렇게 하죠. 이러다가 막 가슴도 밀기도 하고 막 멱살을 잡기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 가까운 거리에서 킥을 하려면 너무 가까워요. 그쵸? 근데 펀치는 여기에서 바로, 아이고 죄송합니다. 카메라맨이 굉장히 좀 고생하시네. 여기서 바로 칠 수가 있어요. 바로. 그래서 뭐 길거리 싸움 하시는 분들 중에 그 영상 중에 그런 분 있죠? 너무 가까우니까 살짝 한 발자국만 뒤로 갔다가 거리를 만든 다음에 빵빵! 이런 영상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거리가 사정권 안에 있기 때문에 다리보다도 킥보다도 가장 내가 쓰기 편하면서도 강력한 빠른 이 무기인 펀치를 쓸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실제 이 길거리 싸움에서는 복싱이 굉장히 강력하고 무서운 그런 종목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길거리 싸움에서 복싱이 위험한 이유, 강력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복싱을 배운 분들이라면, 복싱 선수라면, 격투기 선수라면 절대로 길거리에서 싸우시면 안 됩니다. 한 방 한 방이 정말 치명적인 이 살인 무기가 될 수 있고요. 또 이 한 방 한 방이 엄청난 합의금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 변호사께 여쭤봤는데요. 통상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든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통상이에요. 일반적으로. 만약에 피해자가 3천만 원을 불렀다? 그러면은 물어줘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판례 중에 3천만 원의 합의금을 불러서 물어줬던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주먹 한 방에 3천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주먹 한 방에 살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싱은 정말 강력하다는 거 알아두시고 복싱을 열심히 배우시고 수련하시고 내 몸을 강하게 만드시되 절대로 실생활에서 길거리에서 쓰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은 복싱이 길거리 싸움에서 강력한 이유, 위험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나 아니면 질문하시고 싶은 내용들, 혹은 더 듣고 싶은 내용, 더 다뤄줬으면 하는 내용, 이런 것들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